오늘은 이명 그리고 인홍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 인홍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어떻게 잘 알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좀 취약하고, 나이가 든다는 이야기는 신기가 이제 훼손되는 것이죠. 신장의 기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가지고 온 신기를 잘 보존해 써야 되는데, 이 노화에 따라서 이제 훼손되었을 때 신은 귀하고 관련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황제내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기 외에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총싸움, 총소리, 권총 사격이라든지 한 다음에 아주 그 소란스러운 그런 환경에서 노출되었을 때, 이럴 때 이제 좀 심리적으로 좀 언짢을 때죠. 이렇게 이럴 때 이제 끝나고 나서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화에 대한 어떤 귀의 어떤 이상은 60대 이후에 이제 굉장히 이제 점차 많아지는데, 또 이 귀에서 소리 나는 이명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지요. 그리고 또 급하게 또 밥을 먹느라고 인스턴트 식품들을 많이 먹어요. 이런 상태에서 혈액이 탁해지고 림프가 탁해진단 말이야. 림프 탁해지는 거하고 귀하고 무슨 관계이냐? 귀 속을 잘 들여다보면은 제일 가에는 걷기입니다. 웨이죠. 웨이도 있고, 그 다음에 고막까지, 고막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이소골,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뼈로 되어 있는 그 소리의 증폭 장치, 이게 이제 중위가 되겠고, 그 이후에 속기는 세방고리관, 전정, 와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청신경으로 연결되는데, 여기에 차 있는 액체가 있습니다. 이 액체가 림프액인데, 이게 타개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치료법에서, 자연의학에서는 식사요법도 나중에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명이 지속되면은 어떤 증세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귀가 먹먹해져요. 귀가 먹먹해지고 어지럽고, 막 귀에서 소리가 나고, 귀가 먹먹해지고 뭐 이충만감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이 계속 한 6개월 정도 반복되다 보면은 좀 메니에르 병이라는 그러한 병명으로 특별히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은 이제 보통 청력 검사 가지고 나타나는 건 아니고, MRI 같은 걸 찍어서 청신경의 문제까지 살펴서 하고, 특히 이제 그 귀 속 림프의 어떤 그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그 어떤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귀에 대한 것을 조금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조금 몇 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광명의학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조금 그 효과적인 경우들도 있으니까 양이, 한의, 뭐 자연요법 포함해서 좋은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질답을 한 6개 지금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명이나 난청은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들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주셨어요. 노화 외에도 피로, 스트레스, 또 총사격 후에 나타나는데, 또 고음성 난청이다, 저음성 난청이다 라는 이런 음역대에 따른 난청이 또 별도로 있을 수가 있어요. 각 그 데시벨 단위당 여러 가지 그 계속된 이런 스트레스는 이런 난청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귀 속 관리는 어떻게 해주나요? 수영장에 가서 이제 수영을 하고 귀에 물이 찼어요. 이렇게.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먹먹하기도 하고. 이것을 면봉으로 이제 우리는 쉽게 빼기 쉬운데, 그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귀 속은 굉장히 예민한 그런 피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봉을 절대 쓰지 말고, 그 티슈 있잖아요. 티슈. 크리넥스 티슈를 좀 찢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말아요. 쭉 말면은 뾰족해지는데, 그걸로 귀 속에다 쑥 넣으면은 물이 쑥 흡수되죠.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이 추천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팝은
또 여러분들이 그 많이 파잖아요. 근데 귓밥도 이 귀지 자체가 산성입니다. 그래서 귀를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가급적인 귓밥은 귀 가에 있는 것만 툴툴 털어내고 일부러 파거나 그러지는 마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소음을 이용한 어떤 이명 치료법이 있다는 이야기 좀 들어보신 분 있죠? 소음을 이용한다. 귀에서 소음이 나서 죽겠는데 소음을 이용한다. 이건 무슨 원리일까요? 제가 요즘 그 좀 고생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래층에서 집 수리를 하느라고 아파트 위층에 있는 저희가 지금 죽을 맛이었어요. 한 2주간 계속된다고 해서 첫날은 아주 힘들어가지고 점심 바깥에서 가서 먹고 집사람 데리고 가서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 며칠 지나니까 소리가 들리건 말건 잠도 잘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각의 무감각화라는 이런 그 어떤 뇌를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사실은 그 어떤 소음의 소인이 있는데 이 소음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청기 비슷하게 생기는 이 소음 장치를 일반 소음은 그 음역대별로 있는데 이 소음기에서는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여러 음역대의 소음을 모두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왜 백색일까? 우리 비스도 이제 파장이 있잖아요. 빨주노포 파남보. 이걸 다 합하면 백색이 되죠. 소리도 여러 음역대를 다 섞어서 딱 내주게 함으로써 이렇게 나는데, 예를 들어서 내 이제 소음이 한 뭐 100데시벨이다 그러면 그보다 조금 낮게 95나 90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보청기처럼 귀에 끼고서 그 소음을 한 5시간 정도나 뭐 이렇게 편리한 시간에 끼고 있으면은 그 소음이 둔감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85, 75, 한 40, 35까지 됐다 그러면 이제 이명을 별로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명이 우리 오감 가운데 우리 얼굴에는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 혀 이렇게 오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 가운데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어디냐 했더니 눈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센터, 얼굴의 한가운데 있는 이 코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명도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 축농증, 부비동염, 뭐 여러 가지 비염 이런 게 있으면은 그 뉴스타기오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체내 환경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 귀 내 압력 차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잘 조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광명건강에서는 이제 가끔 이명 치료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침자요법이나 제압요법, 식이요법으로 하기도 합니다만은 가끔 코 사이를 한번 해주고 나면은 또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치료하다 보면은 좀 답보 상태인 경우들이 좀 들어 있거든요. 또 이명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병이에요. 뭐 객관화시키기 좀 힘들어요. 같은 소리가 나도 별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하거나 그러면 더 짜증이 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한번 코 사이를 딱 해주게 되면 정신이 바짝 트이면서 코 내의 상황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귀도 좋아지고 눈도 밝아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명과 코는 상당히 관련이 깊은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이명이 있는 분들, 또 나이가 또 이렇게 드신 어르신들 보청기를 많이 사용하시죠. 보청기를 사용하면 청력을 보존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보청기를 사용은 가급적이면 할 거면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보청기를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했다 하면은 그 청력 정도를 유지해 주는 게 보청기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하면은 치매가 생기고 막 그럴 때 보청기 하면은 그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청기는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잘 판단해서 시기를 놓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당부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귀의 문제를 보편적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 이제 언제입니까? 비행기 타고 뭐 어디 제주도 간다, 뭐 해외여행 간다 했을 때 이륙할 때 그냥 이렇게 먹먹하면은
이렇게 하지만은 하품만 하거나 침을 삼키고 나면은 귀가 터져요. 예. 그런데 말이죠. 비행기가 하강할 때 이때는 상황이 틀려요. 위로 올라갔으니까 기압이 낮아졌죠. 기압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팽팽해지는 거예요. 이때에는 침 삼키는 거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코를 딱 잡습니다. 잡고 압을 확 증가시켜줘요. 그럼 뉴스타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압이 딱 평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게 모르게 많이 썼는데 발살라 별도로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 또 하시고요. 네, 질문들 특별히 없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어서 그 침자요법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명에 좋은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락적으로 보면은 귀는 그 담경하고 관련이 깊어요. 여기 다 담경입니다. 이게 뭐 설곡이니 뭐 여기 또 뭐 하면 혈로 혈리 그리고 또 여기 완골 이런 데가 다 귀 주변이 이제 담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경상의 요일들을 바로 근육치료로 할 때에는 투자법을 많이 써요. 특히 이제 골료에서 이제 청회 이렇게 투자하고 얇게 그리고 협차에서 청궁 이렇게 딱 투자해 나갑니다. 귀 앞에가 이문, 청회, 청궁 이렇게 혈들이 있죠. 그렇게 이제 그 근위를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그런 방법도 많이 쓰는데 요거 이제 요즘은 이제 미사일 쏘고 로켓 뭐 발사하고 그렇잖아요. 이 아주 좀 좋은 로켓가 하나 있어요. 이 로켓을 좀 쏘기 전에 잠깐 준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귀는 장기 중에 어느 장기와 관련이 깊다고요? 바로 신장. 신장은 뼈를 주관하고 그 골수에 골수가 있는 가운데 골수가 있는데 골수의 바다가 바로 뇌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신장도 좋게 하면서 담경상에서 어떤 경혈이 있나 딱 찾아보면 뭐겠어요? 신장은 요추 2번 정도입니다. 요추 2번 정도 여기 벨트 라인 있는 데가 신장이 있어요. 신장은 대퇴신경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대퇴부로 외측 대퇴신경으로 나오는데 딱 외측 대퇴부에 담경이 있는데 손을 차렷자세 했을 때 딱 닿는 데가 풍시라는 혈입니다. 풍시. 이 혈을 자극을 하게 되면은 자극을 아래로 할까요? 위로 할까요? 대퇴신경을 가야 되기 때문에 위로 해주는 것이죠. 고관절적으로 침을 고관절적으로 쏙 자극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대퇴신경과 관련해 가지고 바로 요추 2번 신장 신유지실이 있는 곳을 이렇게 그 반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도 좋아지고 신장도 자극받고 담경도 좋아지고 대표적인 혈이죠. 이 혈을 가리켜서 중국에서는 그 어떤 그 중국의 침법이 평행침법이라고 있네요. 왕문홍 교수의 평행침법. 거기에서는 이농혈이라고 이렇게 이름 별도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고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면 좋아요. 아니면 거기를 자극을 해도 됩니다. 이쪽으로 팍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탁 끌어올려요. 이렇게 끌어올려요. 제가 끌어올리면은 풍시보다 조금 위에가 되니까 다른 사람 허벅지를 끌어올려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담경 자체를 또 자극해 준다고 하면 어디가 좋은가 하면은 대표적으로 양릉천입니다. 양릉천, 비골소두, 족삼리 조금 외측에 있어요. 비골소두, 양릉천.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담경상이 쭉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은 복숭아뼈에서 손을 4개를 딱 잡아서 사횡지 하면은 거기가 현종이 됩니다. 삼촌 위죠. 현종에서 또 삼행지, 또 삼행지 하게 되면은 양보와 광명이 있어요. 이런 자리들이 그 어떤 담경을 자극을 해가지고 우리 몸 전체에
어떤 그 담즙산의 분비 촉진, 또 근육의 어떤 강화 운동, 이래 가지고서 몸 전체의 어떤 건강에 상당히 도움을 주면서 귀가 갑자기 밝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귀 소리가 딱 멎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이제 자극요법들을 많이 쓰고, 아까 이제 신장 말씀드렸잖아요. 신장에서는 신장의 대표적인 경혈이 어디냐? 바로 배꼽입니다. 배꼽. 배꼽에 뜸뜨는 거. 제중구라 그러죠. 복부뜸법. 그리고 또 배꼽에 그 바로 또 이제 신장에 이제 모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담경상에 있는 경문입니다. 갈비뼈 12번 끝나는데, 이쪽에 끝나는데 여기가 신장하고 가깝잖아요. 거기가 신장을 자극해주는 그러한 그 자리이고, 그리고 복부에서는 바로 배꼽이라 그랬죠. 배꼽 바로 옆에 있는 그 신장경상의 신경상의 0.5촌 아주 옆이죠. 거기가 황유입니다. 황유를 배꼽 옆에서 찾는 제2의 모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자극들이 굉장히 도움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뜸법 하나를 또 설명을 더 이제 드리는데요. 이 방법은 조금 다른 분들은 좀 안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써보면 좋아요. 그 수구에 장구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이제 구간이 여기에다가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구멍이 뚝 뚫어져 있습니다. 위에다 불 붙이면은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데 쑥진이 아래로 쑥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쑥진이 노랗게 내려온 것을 귀에다가 이렇게 끼고 이렇게 있어주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타면은 요 가까이 옵니다. 불이 여기까지 타요. 그럼 뜨거워. 쑥 빼내주죠. 이런 방법도 알게 모르게, 물론 속기까지는 안 가는데, 그 귀 전체의 어떤 그 훈훈함과 이런 어떤 리듬이, 쑥의 리듬이랄까,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효과를 주는 어떤 민중요법입니다.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광명건강에서는 요즘 최근에 이제 3대 원리를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몸의 전면, 후면, 그리고 팔다리 사지경락. 전면이라는 측면을 먼저 놓고 이명을 치료해 본다 하면, 아까 이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다? 귀 속에 있는 림프에게 혼조다. 우리 몸이 림프가 잘 정화가 돼야 돼요. 림프는 우리 온몸의 청소부입니다. 림프가 잘 순환됐을 때 거기 있는 림프도 맑아진다는 거예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귀 속에 있는 림프하고 몸에 있는 림프하고는 조금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다른데요? 아, 그렇습니까? 큰 강이 이제 오염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으로 유입되는 작은 옹달샘들도 역류가 된단 말이에요. 역류가 돼. 별로 좋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림프를 정화하는 방법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몸의 안면 측면에서는 소화기 계통으로 림프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몸속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탄수화물의 섭취를 좀 줄여야 됩니다.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특히나 소금, 저염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염식을 하고 또 탄수화물 줄여도 배를 그냥 많이 먹어버리면 소화하느라고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쓰여요. 소식으로 하고, 이 세 가지를 좀 주의해 주시고, 몸 뒷면에서는, 뒷면, 뇌와 척추에서는 제 2대 원리죠.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뇌를 맑게 해줘야 되겠죠. 그럼 뇌로 올라가는 그 혈액을 잘 공급을 시켜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개요법으로 이 경침이라든지 뭐 우리 백마스터 3도 좋습니다만 놓고 이렇게 목을 좌우로 한 100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여주면은 아주 뇌 혈액순환이 조금 좋아지고 틀어진 뼈들도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뇌와 척추에서 꼭 이것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잘 자자 이거예요. 첫 번째 복부와 장기에서는 잘 먹자였죠. 그 다음에 잘 자자. 잘 잔다라면은 우리 몸이 완전히 휴식을 하게 됩니다. 저녁에 뭐 밤늦게 뭐 1시 2시 자지 말고 가급적이면 11시
11시부터 1시까지가 우리 자시죠. 네. 모든 시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딱 잦으면 멜라토닌이라든지 잘 형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몸의 그 청소를 잘 하게 됩니다. 그러면 림프가 맑아져요. 예. 다른 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림프가 맑아져야 치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사지경락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림프라는 것에 직해서 볼 때는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으면 어떤 표현이잖아요. 이거에서의 그 림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약간의 땀이 좀 날 정도가 되면, 아까 림프는 그 신장에서 이렇게 다 그 사구체에서 걸러져 가지고 소변으로 나오는 것 정화 외에도 피부에서의 땀샘, 한선 이런 데에서 또 배출해 주게 되면 훨씬 신장이 또 덜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동은 약간의 땀이 쫙 날 정도, 조금 땀 기운이 보일 정도 이상 해줘야 이게 몸을 정화하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대 원리에 입각해서 잘 먹자, 잘 자자, 그리고 또 적절하게 운동하자,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은, 기타 귀에 좋은 생활요법을 좀 더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주문하시면, 예, 귓배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통 귓배기를 세게 하는 게 아니고 5g 정도 힘으로 살짝 충분히 쉬고, 또 상중하, 뭐 하중상 다 좋습니다. 이런 것으로서 귀에 대해서 어떤 은염이 잘 전달되어 가지고 거기가 편안해지게 하는 그런 귓배기에, 예, 이명성의 귓배기라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처음에 척추 부분에서 말했듯이 도리도리 운동 하시고요. 그리고 그 발목 범프 운동 가운데 떨어뜨리는 거에 충격들이 귀에 좀 자극이 돼 가지고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3 운동법을 현대인의 건강 명상이라고 했잖아요. 발목을 하나 아랫발에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착 해줘요. 제 견갑골이 지금 흔들리려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견갑골하고 관련있는 우리 몸의 골반의 장골이, 특히 선장관절 부분, 이런 부분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자세가 바르게 되고, 예, 또 어떤 고관절의 연결 상태도 좋아지면서 또 어떤 그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법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하여튼 우리 그 귀라고 하는 것은 두 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장기 중에서도 2개 있는 장기가 폐도 있지만 폐하고도 좀 관련돼요. 예, 바로 신장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신장 기능 가운데서 이제 어떤 그 효율을 검사해 본다라면은, 신장 한쪽이 나빠지면, 좀 기능이 더 떨어지면 그쪽 귀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생활요법 가운데에서 또 좋은 것이, 아까 배꼽주위가 신장이라 그랬잖아요. 배꼽을 살살 쓸어줍니다. 누워서 아니면 백마사로 이렇게 굴려주는 것도 좋죠.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 요통 디스크 운동에서도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은, 디스크 운동 8단계 가운데 제3운동법이 고관절 운동입니다. 고관절 당겨주는 것 말고, 고관절은 당기면서 이걸 견지해줘서 장요근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예, 장요근이 있는 바로 그 앞쪽이나 옆쪽이 바로, 예, 신장이 있는 부위예요. 그러면서 그 장요근이 강화되면은 신장 기능에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해보시면은 우리가 호흡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먹는 거 이런 걸로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암 환자라든지 이런 걸 조금 상담하게 되면은, 저는 반드시 이 복부지압과 장요근 그 강화법을 실시해 줍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요통 디스크 예방 8단계 광명 건강 그 자료를 참조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몸에서 스위치가 딱 켜지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근기가 생겨요. 투병할 수 있는 근기가 생기고, 물론 귀도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네, 뭐 좀 어떻게 보니까 뭐 두서없이 말씀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한번 귀에 좋은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서
해서